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3번째 방송입니다. 미국의 정통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이 문재인의 정체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다 채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팍스뉴스사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정통 보수 언론사인데 이 팍스뉴스사가 2018년 9월 26일 유엔에서 연설한 문재인과 인터뷰 동영상 3개를 내보내면서 문재인이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재인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조만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문재인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고 중립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중도 성향의 블룸버그 통신사는 문재인을 조롱했습니다. 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un's top spokesman at UN. 한국의 문재인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었다. 그런데 또 다른 보수 언론사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이러한 북한을 지지하는 문재인을 정면으로 공격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비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6월 정상회담 이후 이 두 정상들이 영어로 일련의 진술을 내놓았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도 역시 개입했는데 비핵화와 북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모호한 말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한국어로는 다른 말을 했다. 지난달 남한 대통령이 북한에서 한 연설을 보자 9월 18일 평양 만찬에서 그는 자신이 평양의 발전에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발전이 북한 주민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를 주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평양 밖에서는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북한 어린이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인데 이 체제는 엘리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핵무기, 미사일, 사치품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비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의 연설에서 문재인은 남북한 협력이 대륙을 넘어 러시아와 유럽에 도달하고 해양을 넘어 아시안과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희망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는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김정은에게 만일 그들이 생각과 마음을 함께하면 그들이 남북한의 군사,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북한의 120만 병력이 80%가 전진 배치되어 있고 장사정포가 개성에서 발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문재인은 또한 김정은과의 첫 번째 개별 면담에서 두 사람이 마치 다정한 연인들처럼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그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김정은은 남한에 대한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10만 명의 남녀와 어린이를 가둬놓고 있다. 이제 문재인을 비판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계속됩니다. 만찬 다음날 문재인이 능라도 체육관에 모인 수천 명의 북한 핵심 계급 앞에서 연설을 했다. 그는 김정은이 떠들어대는 한반도 비핵화를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가 말하는 그대로 반복했다.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을 철수한 1991년 이래 핵무기가 없다.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북한이다. 김정은에게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을 미국의 핵 우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면서도 사실상 한미정 동맹 종식이라는 김정은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문재인이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월스트리트저널 기사를 좀 보시겠습니다. 문재인은 또한 그의 북한 동포가 건설한 나라를 보고 있으니 그의 심장이 따뜻해졌고 고동쳤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아마도 1990년대의 기근을 말하는 것 같은 역경의 시간에도 민족적 자부심을 유지한 북한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했다. 1990년대에 동맹 공산국가로부터의 원조가 끊어진 이후 무엇이든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은 군대와 정치 엘리트들에게 돌아갔다. 북한의 성분 질서에서 사회계급이 낮은 사람들은 굶주렸고 식품, 의약품 그리고 다른 원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다. 문재인은 북한 체제와 주민이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민족의 자부심을 유지했다고 칭찬했다. 문재인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자주원칙 또는 민족 자결을 통한 통일에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이런 원칙은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도출된 것이다.
민족 자결이라는 단어로 한국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와 북한의 중앙통신 같은 선전 웹사이트가 뜬다. 민족 자결을 통한 통일은 외세, 특히 미국을 배제한다. 문재인의 연설은 마치 평화를 만드는 것처럼 읽힌다. 그러나 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의 연설이 암묵적으로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정은의 전체주의와 핵무기를 지지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연설이 김정은의 부패하고 공포스러운 통치에게 정당성을 제공하고 있다. 평양체제의 북한 주민에 대한 억압과 한국에 대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을 90% 이상 줄였고 대북전단 풍선 띄우기와 비무장지대에서 대북방송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북한에 보내는 USB 내용을 검열하고 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 대한 따뜻한 칭찬을 중단하고 북한의 험악한 인권 상황을 다룰 것 같지 않다. 문재인의 정책과 정체성을 의심하는 이러한 보수 언론 월스트리트저널의 시각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정서라면 문재인의 신변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북한과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문재인을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본격적인 내정 간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의 정책과 정체성을 아무런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이렇게 낱낱이 비판하고 까발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만이 아니라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신 11.6 직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역사적 상황의 초기와 좀 흡사합니다. 그때 미국 조야와 언론이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아무런 거리낌이나 주저함 없이 마구 쏟아냈습니다. 역사가 반복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